이 노래 없었으면 저 없었어요. 노래가 사람을 데려다 줬어요. 가사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진행자 김지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정선 어느 골목 안쪽에 지붕도 간판도 의자도 전부 하늘색으로 칠해진 이발소가 있습니다. 유리창에는 한 남자의 얼굴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벽마다 천장마다 수도꼭지 옆에까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발소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트로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노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래 한 곡이 어떻게 한 사람을 살려냈는지, 어떻게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였는지, 어떻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마트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어머니 스마트폰에서도.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이 노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걸까 하고요. 저도 그 이유가 늘 궁금했는데 오늘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그 답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트로트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세련된 장르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노래 앞에서는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이 노래는 우리가 살면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 말해주는 노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못 꺼내는 사람 대신, 그냥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 대신 그 말들을 대신 전해준 노래가 있었고, 그 노래 덕분에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73 경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옥 씨는 올해 73입니다. 옷도 손톱도 머리핀도 전부 하늘색으로 맞춰 입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사진의 액자를 닦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발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찾아옵니다.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옵니다. 해외에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명록을 쓰고 사진을 찍고 경옥 씨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옥 씨의 삶은 오랫동안 고단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오랜 세월 병을 앓아서 간호를 도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았을 때도 경옥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경옥 씨는 버텼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떠났습니다. 수석을 채집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모든 힘이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경옥 씨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었다고.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유서까지 썼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런데 그때 텔레비전에서 노래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특별히 찾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젊은 남자 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상하게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경옥 씨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래가 임영웅 씨의 노래였습니다. 경옥 씨 방 한켠에는 아들이 생전에 뽑아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임영웅 씨 사진인데 아들이 살아있을 때 엄마 좋아할 것 같다며 직접 프린트해서 건네줬던 것입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경옥 씨는 그 사진을 매일 닦습니다. 이 사진은 임영웅 씨 사진이기도 하지만
아들이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주고 간 선물이기도 하다고 경옥 씨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발소를 찾아오는 팬들을 맞이하며 경옥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마음에 병이 있어서 여기 오는 거라고. 나처럼 마음의 병은 영웅님이 고쳐줬다고. 처음에 남편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뽕짝이 뭐가 좋다고. 이발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사람들이 왜 이러나. 다들 이상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나가고 이발소에 혼자 남아 청소를 하다가 문득 아들 사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내가 틀어놓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노래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저 노래가 저 사람을 살려놨구나 하고 그날 이후 남편은 이발소 한쪽에 의자를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팬들이 찾아왔을 때 앉을 수 있도록 하늘색 천을 직접 씌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늘색 의자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지구 반대편에서 옵니다. 미국의 수잔 씨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임영웅 씨를 깊이 좋아하는 미국인 팬입니다. 몇 해 전부터 루게릭병을 앓고 계십니다. 루게릭병은 몸의 근육이 하나씩 기능을 잃어가는 병입니다. 글씨를 쓰던 손이 어느 날부터 말을 듣지 않고 걷던 다리가 어느 날부터 멈추고 결국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병입니다. 수잔 씨는 그 병과 싸우면서 병원 침대에서 유튜브로 임영웅 씨의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수잔 씨가 처음 그 노래를 들은 건 치료를 마치고 처음으로 혼자 핸드폰을 잡을 수 있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화면을 잡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겨우 영상을 틀었더니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고. 한국어를 잘 모르시는데도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가사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목소리가 가슴에 먼저 닿았다고. 몸이 하나씩 말을 듣지 않아가는 사람에게 그 노래가 그래도 괜찮다고, 살아있어도 된다고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았다고. 그 이후 수잔 씨는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임영웅 씨의 생일에, 데뷔일에, 본인 생일에, 명절마다 매번 한국의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위해 임영웅 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루게릭병을 앓으면서도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기부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임영웅 씨 콘서트를 보러 한국을 찾은 한 미국 팬이 콘서트 기념품인 방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임영웅 씨가 직접 팬들에게 선물한 방석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국내 팬들 사이에 알려지자 전국 각지의 팬들이 자신의 방석을 나눠주겠다며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잔 씨도 그렇게 팬들의 마음이 모인 방석을 받은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잔 씨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팬들의 아름다운 행보가 병상에 누워있는 내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준다고. 수잔 씨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그 작은 이발소에 가보는 것, 방명록에 자기 이름을 직접 쓰고 싶다고. 경옥 씨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와요. 내가 미역국 끓여놓고 기다릴게요. 두 분은 아직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다 건너 지구 반대편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두 분 사이에는 같은 노래 한 곡이 놓여 있습니다. 같은 노래를 들으며 같은 눈물을 흘린 두 사람. 언젠가 정선의 작은 이발소에서 만나는 날이 오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울 이야기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늘색 소품들이 가득하고 테이블마다 50대, 60대 여성들이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서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모임입니다. 자녀에게 물어보면 왜 이런 걸 하느냐고 타박하거나 그냥 대신 해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처지의 분들끼리 모인 공간입니다. 유튜브 찾는 법, 영상에 좋아요 누르는 법, 댓글 다는 법. 몇 번을 물어봐도 아무도 핀자를 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알려줍니다. 임차료도 관리비도 팬들이 직접 걷어서 운영합니다. 전국에 이런 모임이 22곳이나 됩니다.
50대 초반의 미숙 씨도 그날 처음 이 모임에 나왔습니다. 사실 미숙 씨는 트로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촌스럽고 어른들 음악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어느 날 이명웅 씨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했을 때 뭔 뽕짝이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딸은 그 이후로 노래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전화에도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카페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그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카페 안이 잠깐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미숙 씨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옆 사람이 울어요 하고 물었더니 미숙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안 울어. 그냥 눈이 왜 이러지? 잠시 후 미숙 씨는 카페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한테 유진아, 엄마야.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아, 엄마, 오늘 처음 제대로 들었거든. 그게 왜 좋은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때 엄마가 뽕짝이냐고 했잖아. 그거 미안했어. 네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 줬어야 했는데. 전화 너머에서 딸이 잠깐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같이 영상 보자. 미숙 씨는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 이제 유튜브 혼자 찾을 수 있어야겠어요. 딸이 온다고 하네요. 이 카페에서는 매주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오래 멀어졌던 딸과 다시 가까워지는 곳이고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는 곳입니다. 트로트가 여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바다가 보이는 항구 도시에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거제도에 철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6, 평생 조선소에서 일하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슬아의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직 후의 하루는 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저녁이 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고 밥도 제때 챙겨 먹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앞에 앉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밥을 먹어야 한다는 이유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들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이명웅 씨 콘서트 영상을 같이 보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철수 씨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트로트는 좋아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본다는 게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경로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임영웅 씨가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눈물 훔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집에서 볼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내 옆에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마음이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 덜 외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철수 씨는 빠지지 않고 모임에 나갑니다. 이제는 철수 씨가 먼저 가서 의자를 펴놓고 기다립니다. 늦게 오는 사람한테 자리 맡아뒀다고 연락도 합니다. 모임이 끝나면 다들 근처 국밥집에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철수 씨는 거제도에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생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명웅 씨 덕분에 친구들이 생겼다고, 노래가 사람을 데려다 줬다고, 어떤 날은 국밥집에서 헤어지기 싫어서 1시간을 더 앉아 얘기하다 온다고 했습니다. 오는 길에 아내 생각이 난다고, 살아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랑 같이 왔을 텐데 하고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노래는 혼자 들을 때도 좋지만 같이 들을 때 더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충청남도 홍성에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71살 술래 씨의 이야기입니다. 술래 씨는 이명웅 씨의 팬이
된 지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틀어준 유튜브 영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공연장에서 팬과 눈을 맞추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그냥 보고만 있는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순례 씨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50대 중반부터 파킨슨 병을 앓고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몸이 떨리고 잘 걷지 못하게 되고 말이 점점 어눌해지는 병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순례 씨는 10여 년째 남편 곁에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모임에도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남편 옆에 있다 보면 가끔 나는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나라는 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고 순례 씨는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순례 씨에게 임영웅 씨 노래는 낮 시간의 작은 탈출구였습니다. 남편이 낮잠을 자는 시간,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습니다. 30분 길어야 1시간. 그 시간만큼은 순례 씨도 그냥 자기 자신이 됩니다. 아내도 간병인도 아닌 그냥 노래가 좋은 사람으로. 어느 날 순례 씨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 남편한테 더 잘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노래를 들으면 다시 마음을 잡게 된다고. 노래 하나가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준다고. 그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오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래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싶어서 거창한 기적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노래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임영웅 씨의 콘서트에 98살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따님이 데려다 드렸는데 공연은 혼자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혼자 볼 수 있다고. 공연이 끝나고 이 이야기가 임영웅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임영웅 씨는 대기실에서 사인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어르신의 성함을 불러드리며 사인을 해드렸는데 할머니라는 호칭은 적지 않았습니다. 100살 때도 공연을 보러 오셔야 하니까 젊게 사셔야 한다고. 그래서 성함만 적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웅이 노래 들으면 25 같아진다고. 나 100살 때도 꼭 다시 올 거라고. 저는 이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25 같아진다는 말이 노래 하나가 98해의 세월을 잠깐 되돌려준다는 것이. 청취자 여러분, 오늘 6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이발소 할머니, 미국 병원 침대에서도 기부를 멈추지 않는 할머니, 뒤늦게 딸에게 미안하다고 전화한 어머니, 그리고 거제도에서 노래 덕분에 친구들이 생긴 철수 씨, 파킨슨 남편을 간병하며 하루를 버티는 순례 씨, 그리고 98의 콘서트장을 찾은 어르신,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트로트가 왜 이렇게 이 세대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걸까? 이 노래들은 우리가 살면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대신 건네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쑥스러워서 평생 못했던 사람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기가 어려웠던 사람 대신 그냥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 대신, 그리고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 한 가지 더 알게 됐습니다. 트로트는 혼자 들을 때도 좋지만 같이 들을 때 더 따뜻해진다는 것을. 노래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이면 그 노래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정선의 이발소와 미국의 병실 사이에도, 서울의 카페와 딸의 마음 사이에도, 거제도 경로당 사람들 사이에도, 홍성의 낮 시간에 이어폰을 꽂는 어머니와 오늘 하루 사이에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잘 버텨왔다고, 이제 괜찮다고. 강원도 정선의 하늘색 이발소에는 오늘도 그 노래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어느 병실에서는 몸이 불편한 손으로 다음 기부를 생각하는 할머니가 계실 겁니다. 서울 어딘가의 카페에서는 처음 유튜브를 켜는 어머니가 딸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거제도 어느 경로당에서는 철수 씨가 먼저 가서 친구들 자리를 펴놓고 있을 겁니다. 홍성 어느 집 작은 방에서는 남편이 낮잠에 드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이어폰을 꽂는 어머니가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공연장에서는 100살이 되어도 다시 오겠다는 어르신이 좋은 자리에 앉아 노래를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노래 한 곡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한 번쯤 나를 붙잡아준 노래, 지쳤을 때 문득 켜게 되는 노래, 오늘 그 노래가 떠오르셨다면 그 사람 생각도 함께 떠오르셨을 거예요. 트로트가 그러하듯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는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김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